안녕하세요.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각성입니다. 지은이는 김요한, 떠오름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별 생각 없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을 반복하며 정작 내가 어떤 삶을 원했었는지는 잊은 채 흘러가지요. 이 책은 그런 무감각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책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과 익숙한 습관에 끌려가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깨우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각성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용기를 건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이죠. 총 100가지의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각 주제마다 작가의 촌철살인 같은 사유와 통찰력으로 빚어진 정말 빛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깊이. 감정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웃고 싶은 사람은 먼저 울어야 한다. 기쁨만 붙잡으려는 사람은 슬픔 앞에서 무너진다. 겪지 않은 감정엔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없다. 기쁨을 크게 느낀 사람은 대개 한 번쯤 부서졌던 사람이다. 상실을 버텨봤고 끝을 받아들여봤고 바닥에서 천장을 올려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잠깐의 웃음에도 숨죽여 감사한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겪은 사람에게 더 준다. 무너져 본 사람에게 더 남긴다. 통과한 사람에게만 돌려준다. 진짜 기쁨은 절망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얻은 것의 무게를 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져 본 사람뿐이다. 마음은 조각나야 깊어진다. 통째로 지켜낸 사람보다 쪼개진 채 다시 맞춘 사람 쪽이 훨씬 단단하고 뜨겁다. 깊게 울어본 사람은 기쁨 앞에서 겸손하다. 그건 허망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쉽게 웃지 않는다. 그가 마음껏 웃는 날이 있다면 그 전에 분명 무너진 밤이 있었다는 뜻이다. 기쁨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 없는 웃음은 없다. 슬픔이 지나가야 웃음이 생기고 고통을 버텨야 평온이 보인다. 기쁨은 늘 고통의 그림자 위에 떠 있다. 깊이 빠진 사람만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만 웃는다. 밑바닥을 찍은 사람만. 가볍게 사는 사람은 웃어도 얕다. 그의 기쁨엔 결이 없다. 무게가 없다. 울지 않은 사람은 진짜 웃지 못한다. 찢긴 감정을 꿰매본 사람만 다시 웃을 줄 안다. 사람의 감정은 진폭이다. 조용히 있다가도 갑자기 요동친다. 웃음과 눈물은 멀리 있지 않다. 같은 자리에서 번갈아 온다. 같은 얼굴로 울고 웃고 같은 기억으로 미워하고 그리워한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건 위험하다. 기쁨만 원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슬픔이 없는 삶은 허상이다. 고통 없는 평온은 껍데기다. 슬픔이 밀려오는 순간
언젠가 웃게 될 자리도 그 곁에 생긴다. 기쁨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무너져야 한다. 울지 않고 웃겠다는 건 살지 않고 살겠다는 말과 같다. 유예. 가족을 이유로 많은 것이 미뤄진다.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지금은 부모가 아프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그렇게 매번 삶의 중심이 비껴나간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두 번째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시간이 쌓인다. 50이 되면 60이 되면 시간이 날 거라고 믿는다. 그때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거라며 막연한 여유를 상상한다. 하지만 이미 다른 몸과 굳은 감정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렵다. 하고 싶은 걸 미뤘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남겨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언젠가 살아보겠다는 다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번도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한 사람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자기를 후회하게 된다. 가족도 세상도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자리를 비우면 채워질 뿐이고 희생은 기억되지 않는다. 남는 건 방향 없이 떠밀려온 한 사람의 인생이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누구도 끝내 묻지 않는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회피였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평생이 걸릴 수 있다. 자리를 지키는 것과 자기를 잃는 것은 다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한 번도 자신을 살게 한 적은 없다. 그 모순을 마주할 때 비로소 늦은 감정이 몸을 뚫고 올라온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룬다는 건 살아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유예된 하루는 돌아오지 않고 한 번 지나간 계절은 두 번 다시 피지 않는다.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나로 살겠다는 말은 나 없이 인생을 끝내겠다는 말이다. 전방. 끝까지 가고 싶다면 뒤를 보지 마라. 지나간 감정, 끝난 관계, 이미 지나온 장면을 붙잡는 습관이 걸음을 무디게 만든다. 방향을 잡았으면 시선을 흩뜨리지 말아야 한다. 한번 돌아본 마음은 속도를 잃고 한번 머문 감정은 리듬을 깬다. 대부분의 혼란은 경로가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된다. 실패는 지나갔고 관계는 끝났고 기회는 지나쳤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감정을 불러내고 같은 장면을 되감고 의미 없는 질문을 반복한다면 그건 정리가 아니라 자해다. 무너졌던 시점에 머물면서 지금을 끌고 가는 건 자기 선택이다. 더 이상은 거기 머물지 말아야 한다. 걸어야 한다면 앞으로 걸어야 한다. 감정은 끊고 말은 줄이고 속도만 남겨야 한다. 전방을 바라보는 건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다. 불필요한 감정은 시야를 좁히고 남은 일은 정확한 방향 감각에 달려있다. 앞으로 갈 사람은 앞만 본다. 다른 건 다 정리하지 못해도 그 하나만은 절대로 흐려선 안 된다. 복원. 사람은 망가졌을 때 누군가를 찾는다. 이해해 줄 사람, 들어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 하지만 진짜 복원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삶이 흐트러졌을 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조용한 술이다.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어떤 말에서 무너졌는지, 어떤 감정을 방치했는지 스스로 되짚어야 한다.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 위로를 먼저 찾으면 회복은 미뤄지고 무너짐만 늦추어진다. 내가 나를 고쳐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타인은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구조까지는 만져주지 못한다. 조각난 자존감, 휘어진 표정, 뒤틀린 말버릇은 결국 내가 고쳐야 한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관계에만 기대면 그 관계는 또다시 나를 부서지게 한다. 무너진 걸 고치는 건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외로움 안에서만 습득된다. 복원이란 건 감정을 눌러두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지나가는 일이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정리를 끝낼 수 있는 사람. 조용히 무너졌다가 조용히 정리해서 다시 자기 자리를 만드는 사람. 말은 필요 없다. 말이 시작되는 순간 그 복원은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 되고 만다. 무너진 걸 고치는데 타인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 삶은 내 것이 아니다. 감정을 무시하면 지나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감정은 억제되는 게 아니라 저장된다. 눌러놓은 감정은 조용히 자라고 언젠가는 터질 타이밍을 알아서 찾아낸다. 언뜻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멈추고 싶다면 덮는 게 아니라 들여다봐야 한다.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는지, 왜 그 상황에서 무너졌는지, 감정을 꺼내서 천천히 해부해야 한다. 어디서부터 망가졌고 어디까지 침묵했으며 무엇을 애써 무시했는지를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대충 감정을 흘려보낸 사람은 같은 지점에서 또다시 무너진다. 시작. 누구나 잘 나갈 때는 그럴듯하다. 말이 많고 관계가 빽빽할수록 중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주변의 반응이 빠르고 하루가 시끌벅적하게 돌아가면 마치 삶의 궤도가 정확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진짜는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간 후에 드러난다. 연락이 끊기고 계획이 흩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정적 속에서 드러나는 말투, 표정, 생각이 당신의 실체다. 외부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태도, 그게 중심이다. 말이 없고 기대도 없고 피드백조차 사라진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누구의 인정도 없이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통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간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면 그곳이 바로 시작점이다. 남겨진 그 순간이 당신의 전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침묵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한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건 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말과 관계는 지나가고 다짐은 흐려지고 감정은 식는다. 결국 남는 건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이다. 그건 타인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당신이 찾아야 한다. 세상의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삶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끝에는 단순한 한 줄이 남는다.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지워져도 그것만은 남는다.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게 각성이다. 집중. 인생은 한 번 크게 흔들린다고 바뀌지 않는다. 감정은 쉽게 생기지만 쉽게 식는다.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던 결심도 울컥 올라왔던 자책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생활로 흘러간다. 그건 감정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반응하고 동시에 불만족하고 동시에 불안해하면 아무것도 뚫고 나가지 못한다. 인생은 분산된 감정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의 감정, 하나의 태도, 하나의 방식에 오래 머무는 사람만이 방향을 바꾼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감동을 찾을 게 아니라 감정의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가는 상태에서는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없다. 방향이 흔들리고 중심이 없으면 열심히 살아도 헛돈다.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면 먼저 말수를 줄이고 선택을 줄이고 감정을 하나로 좁혀야 한다.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바꾼다. 감정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변화를 만든다. 순간의 열정은 누구나 있다. 하지만 그 열정을 방향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적다. 그 고정된 감정이 집중이고, 집중이 쌓이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이면 인생이 된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삶은 조금씩 다른 길로 흘러간다. 변화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집중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살고 싶어 한다. 여러 가능성을 남겨두고,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여러 감정을 동시에 품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정작 변화는 없다. 조금씩 다 잘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한다.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흔적이 없다. 인생은 집중한 쪽으로만 흘러간다. 가면. 사람은 버티기 위해 얼굴을 만든다. 상처를 감추고 감정을 숨기고 관계 안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립된 표정 하나. 처음엔 나를 지키기 위해 썼던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대신하게 된다.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얼굴, 상황에 맞춘 반응, 침묵이 낫겠다 싶어 만든 웃음. 그렇게 가면은 표정이 되고, 표정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내가 된다. 위험한 건 그 가면이 나를 대신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다. 진짜 감정이 올라와도 누르기 바빠지고 본심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기 안에 쌓인 감정이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다. 나중엔 무슨 생각을 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무표정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세상은 가면을 원하고 나도 때론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건 수단이지 정체성이 돼선 안 된다. 나는 표정을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표정에 먹힌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우는 것보다 조금 흔들려도 나로 남는 쪽이 훨씬 더 낫다. 패턴. 같은 상황에서 계속 무너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감정은 달라졌다고 믿지만 반응은 똑같고 선택은 늘 그 자리에 머문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불안할 때마다 무리하게 말하고 외로울 때마다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피로할 때마다 버려야 할 걸 지키려 한다면 어떤 계절이 와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다. 대응 방식이다. 반복되는 실패엔 반드시 습관이 있다. 감정의 흐름, 말의 톤, 선택의 패턴, 회피의 타이밍. 그 모든 게 익숙한 방식으로 굳어져 있다. 고치지 않으면 고장난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남이 아니라 자기 습관이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관찰해야 한다.
나는 언제 흔들리고 어떤 순간에 도망치고 어떤 식으로 타협하는가. 그걸 모르면 아무리 결심해도 돌아간다. 반복은 기억을 만든다. 그리고 반복된 습관은 운명처럼 삶을 이끈다. 통증. 고통은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끝까지 겪었을 때 끝난다. 피하고 외면하고 잊으려 해도 통과하지 않으면 남는다. 억지로 밝은 얼굴을 하고 일부러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도 몸 어딘가에 자녀가 남는다. 그 자녀는 상황이 비슷해질 때마다 다시 올라온다. 같은 말에 예민해지고 같은 상황에 어두워지고 같은 감정에 끌려간다. 덮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겪은 만큼만 끝난다. 그래서 통증은 지나가게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감정을 멈추면 시간이 늘어지고 감정을 끝까지 밀고 가면 회복은 빨라진다. 애써 회피한 사람보다 끝까지 아파본 사람이 훨씬 빨리 돌아온다. 차라리 울고 무너지고 쓰러져야 한다. 견디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끝난다. 슬픔은 터뜨려야 가라앉고 분노는 알아야 잦아들며 상처는 인정해야 아물기 시작한다. 감정을 죽이는 게 강한 게 아니다. 감정을 견디는 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올 때는 버티려 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견디는 사람은 오래 아프고 아파본 사람은 짧게 남는다. 피할수록 길어지고 직면할수록 가벼워진다. 회피는 연장이고 직면은 마감이다. 주도. 삶은 반응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조율받는 순간 중심을 잃는다. 누군가의 감정에 맞춰 말투를 바꾸고 눈치를 보며 기준을 조절하고 관계의 온도에 따라 내 태도를 흔든다면 결국 삶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된다.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은 대개 조율당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삶을 끌어가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따라 방향을 틀고 속도를 조절한다.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목소리를 잃는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조율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 대화의 흐름을 잡고 감정의 중심을 지키고 관계의 틀을 설계하는 사람, 그게 주도다. 상대가 먼저 반응하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구조를 정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디서 멈출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흐름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 쏠린다. 주도는 타인을 제압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기술이다. 먼저 선택하고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인생은 기다리는 쪽보다 움직이는 쪽을 따라간다. 삶이 조율되길 바라지 말고 조율하라. 거울. 삶이 어그러졌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은 방향을 탓하거나 환경을 바꿔보려 한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거울 앞이다. 얼굴을 똑바로 보는 일, 감정 없이 마주 보는 일, 회피 없이 나를 가늠해 보는 일. 외면을 치우고 나면 내면이 드러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습관이 보인다. 문제는 삶이 아니라 표정이다. 무너지기 시작한 얼굴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인생만 다시 세울 수는 없다.
어떤 표정을 오래 유지하면 그게 태도가 된다. 태도는 사고를 만들고 사고는 선택을 바꾼다. 결국 나의 하루는 내가 짓고 있는 얼굴을 따라간다. 웃는 척, 괜찮은 척, 단단한 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감정이 사라진다. 그러면 방향 감각도 무뎌진다.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감추느라 진짜 삶이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거울 앞에서 정직해져야 한다. 자주 무너지는 사람은 자주 외면한 사람이다. 고개를 돌리지 말고 스스로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일. 그게 삶을 정리하는 첫 번째 선택이다. 거울을 제대로 본 사람만이 인생을 바로 세운다. 조정. 감정은 흘러가는 게 아니다. 다뤄야 한다. 선택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이 작동했는지, 왜 그 방향을 택했는지, 나중에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은 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감정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반응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꾸지만 그렇게 쌓인 하루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수치와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 감정이란 건 다루지 않으면 휘두른다. 선택이란 건 조정하지 않으면 휘말린다. 단단한 사람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선별해서 쓰는 사람이다. 기분이 흔들려도 행동은 유지된다. 기분이 올라와도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생각이 많아져도 정해둔 기준을 넘지 않는다.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감정은 살아있는 힘이지만 그대로 쏟으면 에너지 낭비고 그대로 묵으면 내부 손상이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리하고 흘러가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자기 통제다. 감정과 선택을 방치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결정해 놓고 흔들리고 행동해 놓고 설명을 붙인다. 그건 단단한 사람이 아니다. 순간마다 조율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야 삶이 일관되고 선택이 쌓일 수 있다. 인생은 판단이 아니라 반복이다. 반복은 조율 없이 가능하지 않다. 감정은 남겨두고 선택은 정리해야 한다. 흘러가지 말고 다스려야 한다. 회로. 사람은 하루 종일 남의 주파수 안에서 산다. 타인의 말투, 생각, 반응, 감정, 기준을 끊임없이 수신하며 자기 것처럼 살아간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이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그렇게 타인의 신호에 반응하는 동안 내 안의 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침묵이 아니라 무음이 된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들리지 않게 된다. 삶이 흐트러졌다는 느낌이 들 때 대부분은 바깥을 정리하려 한다. 관계를 줄이고 일정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음을 끄는 일이다. 뉴스 알림을 줄이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고 무의미한 비교를 차단해야 한다. 내가 생각한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말과 구조일 뿐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들은 생각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내 감정도 그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 조용해져야 한다. 아주 조용해져야 겨우 들리는 게 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예민해지는지,
어떤 말에 피로를 느끼는지, 누구 앞에서 말이 길어지는지, 그게 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맞춰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자기 주파수를 되찾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타인의 소리에 익숙해진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잃는다. 그 잃어버림은 큰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단지 방향 없이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설명 없이 흐려질 뿐이다. 삶은 자신에게 얼마나 정확히 맞춰 살아가는가의 문제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중심 주파수가 잡혀 있어야 선택이 일관되고 감정이 낭비되지 않는다. 삶을 정리하고 싶다면 먼저 소리를 줄여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떠들고 나는 그 속에서 나를 조용히 되살려야 한다. 연결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신호를 회복하는 일이다. 탈출. 모든 인내가 용기는 아니다. 때로는 무지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남아있는 걸 버팀이라 착각하고 이미 고장난 관계에 붙어 있는 걸 책임감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건 자기 파괴다. 견디면 나아질 거라 믿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건 그 안에 갇힌 나다. 견디다 무너진 사람은 많지만 견뎌서 살아난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어떤 순간엔 버티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게 맞다. 탈출은 회피가 아니라 생존이다.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말한다. 도망이란 말에는 비겁함이 묻어 있다. 하지만 떠난 사람은 안다. 더 남아있으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버틴다는 건 늘 옳은 선택이 아니다. 때로는 자기를 망치는 합리화가 되기도 한다. 무너지는 걸 감지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용기도 분명한 선택이어야 한다. 무엇을 견디는가 보다 언제 떠나야 하는가가 삶을 더 정확하게 구분짓는다. 모든 싸움을 이길 필요는 없다. 어떤 싸움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정답이다. 버티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다. 자기 파괴를 중단할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 것이다. 탈출은 포기가 아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무너질 걸 알면서도 남아있지 마라. 그건 용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다. 친구. 친구란 이름은 많지만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드물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지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정작 필요할 때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표면은 격이 없이 흐르지만 내면은 끝내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더 깊이 고립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건 뼈아픈 경험에서 배운다. 농담이라며 던진 말이 칼이 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기준이 강요된다. 대화는 줄어들고 눈치는 늘어나며 서로를 안다고 믿지만 사실은 서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해받고 싶어 가까워졌지만 가까워질수록 오해가 커진다. 거리를 좁히면 편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방어할 틈조차 사라졌다. 침묵은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침착함은 무심함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진실을 숨긴 채 적당히 웃으며 살아간다. 많은 사람은 우정을 시간으로 착각한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믿고 함께한 기억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묶인다. 하지만 기억이 쌓인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다.
시간은 정리를 미룰 뿐이고 오래된 인연은 오히려 자기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 언제부터였는지 누구를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졌다. 말을 아끼면 오해받고 솔직해지면 멀어진다.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질 때 우정은 이미 형태만 남은 감정이다. 편해야 할 자리가 긴장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서로를 갉아먹는다. 지켜야 할 관계는 따로 있고 비워야 할 관계는 훨씬 더 많다.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자신을 잃는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별이다. 잘라내는 건 배신이 아니라 정리다. 진짜 우정은 소란스럽지 않다. 연락의 빈도나 말의 양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멀리 있어도 이어지고 오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다. 위로받기보다 묵묵히 옆에 있는 쪽. 말없이도 허용되는 공간. 그런 관계만이 빛을 지닌다. 모든 인연은 선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라는 이름 아래 삶이 조금씩 부식된다. 함께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내내 혼자였던 시간만 쌓인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아주 늦게야 깨닫게 된다. 친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기를 잃어간다. 본심을 말하지 못한 날이 길어지고 불편하다는 신호를 묻어둔 채 웃으며 넘긴다. 어느 순간 상대방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관계는 고정된다.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시도는 무례가 되고 거리두기는 배신이 된다. 처음엔 친구였지만 나중엔 감정의 수용소가 된다. 지나치게 오래 참은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탈진한다. 그 피로는 설명되지 않고 표현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단절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오랫동안 쌓인 것이다. 사람들은 떠난 이유를 묻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관계는 끝나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만 길었을 뿐이다.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려다 스스로를 놓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믿지 않게 된다.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한 번도 자기 편에 서본 적 없던 자신이다. 지나간 우정이 상처로 남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사람조차 거리 두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오랜 인연일수록 정리해야 할 순간이 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계속 소모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관계를 지키는 것과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은 다르다. 너무 빨리 좋은 사람이 된 사람은 너무 늦게야 자기 삶을 시작한다.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말은 실은 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을 챙길수록 삶은 산만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잘할수록 정작 나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남지 않는다. 반응에 빠르게 적응하고 표정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흐름을 맞춘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주간이 쌓이고 몇 년이 흘러간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 살아온 얼굴이 보인다. 말은 줄고 표정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작동하며 감정은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진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은 점점 희미해진다. 하루는 분주하지만 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일은 타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나는 그저 그 흐름에 반응했을 뿐이다. 고마움도 사랑도 배려도 아닌 단순한 흐름이었다. 관성에 따라 유지되고 습관처럼 반복되었다. 결국 모든 관계는 일처럼 느껴졌고 감정은 없는 채 의무만 남았다. 잘 지낸다는 말이 불편해지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해졌다. 관계는 많았지만 기억은 흐릿하다. 대화는 많았지만 진심은 없다. 모든 자리를 채웠지만 내 자리는 없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은 오래된 것처럼 보여도 깊지 않다. 수명은 길었지만 생은 짧다. 주어진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맡겨진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언제쯤 삶의 중심이 내게 돌아올까? 모든 걸 처리하고 나면 진짜 나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진실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라면 마지막까지도 남을 건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뿐이다. 정작 그 안에 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 계속 타인을 통과하는 삶을 살 것인지, 지금이라도 내 안으로 돌아갈 것인지. 즉시 귀한 친구에게는 다음이 없어야 한다. 나중에 보자고 말하지 말고 오늘 찾아가야 하고 다음에 밥 먹자는 말 대신 지금 자리를 내야 한다. 진짜 관계는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지만 만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챙기고 말 없이 곁을 내준다. 사람들은 관계를 내일로 미룬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말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타이밍은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관계는 조용히 멀어진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하려던 사람의 부고를 듣고 나서야 오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깨닫는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 사람도 나 자신도.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을 쓰지 않는다. 약속은 밀리고 대화는 미뤄지고 감정은 눌러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음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책임져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진짜 친구에겐 지금 주어야 한다. 마음도, 시간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다음은 언제나 늦는다. 언젠가 하겠다고 미뤘던 마음은 대부분 끝내 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대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못 전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사람은 떠난 다음에야 귀해진다. 존재할 때는 몰랐던 의미가 공백이 된 순간 벽처럼 다가온다. 모든 기회는 현재형으로만 존재한다.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내일 고마워하겠다는 사람은 오늘 무심한 사람이다. 진짜 친구에게는 계산하지 말고 반응해야 한다. 아프다는 말이 들리면 먼저 찾아가고 흔들린다는 눈빛이 보이면 말없이 곁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무 일 없어도 괜찮아도 그냥 오늘 시간을 내야 한다. 그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지 않고 후회 없는 장면을 만드는 일이다. 세상은 언젠가를 약속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만 허락한다. 좋은 친구는 그 지금에 반응해주는 사람이다. 아무 계획 없어도 만나고 아무 설명 없이도 믿어주고
이유 없이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 살아있다는 건 그런 사람을 오늘 붙드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낭독은 마치려 합니다.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좋은 글이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 후편으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